안녕하세요. 이영중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다니엘 수백억 위약벌에 대해서 파산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제가 법과 판례 기준만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진스 다니엘의 파산은 도산법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뉴진스 다니엘 사건의 경우 왜 파산이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생긴 건가요? 이 논쟁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계약 위반이랑 불법 행위를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니엘 사건은 지금 전속계약과 관련된 위약벌 손해배상 문제죠. 그런데 일부 기사나 유튜브에서는 고의로 계약을 깼다는 말만 보고 바로 그럼 파산 안 된다 라고 연결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산이 안 되는 빚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파산이 안 되는 빚은 어떤 건가요?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빚, 그러니까 비면책 채권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이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고의,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전부 충족돼야 파산을 해도 그 빚이 남습니다. 그럼 뉴진스 다니엘의 경우 계약 위반은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알려진 사실 기준으로는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 불법 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을 어겼다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 이건 불법 행위, 사기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깨는 건 민사상 계약 문제이지 자동으로 불법 행위가 되진 않아요. 다니엘 사건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전속계약의 유지 여부, 해지 사유, 위약벌,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전형적인 계약 분쟁 단계예요. 사기나 횡령처럼 독립된 불법 행위가 인정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곧바로 불법 행위다 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나 도산법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법원이 불법 행위로 인정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건가요? 법원이 불법 행위로 인정하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고 단순한 손해를 넘어서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린 경우 이걸 전부 입증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속계약 관련 민사분쟁 단계인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이 절대 안 된다, 면책이 안 된다 라고 법원 판단 없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약벌이라서 파산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위약벌은 뭔가요?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위약벌은 쉽게 말해서 약속을 어겼을 때 내기로 한 미리 정해둔 벌금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약벌은 국가가 제재하는 형벌이나 과태료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약벌은 계약자 간에 서로 정한 민사상 돈일 뿐이에요. 위약금이 손해가 이 정도 날 거니까 미리 정해두는 금액이라면 위약벌은 손해가 얼마든 간에 계약을 어기면 이 돈은 내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안 된다, 면책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죠. 파산에서 중요한 건 채무의 이름이 위약벌이냐 위약금이냐가 아니라 그 채무가 고의 불법 행위에서 생긴 것이냐 아니냐예요. 전속계약 위반으로 생긴 위약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 다니엘이 파산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엄청 분분한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도산법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와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본 실무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문만 보면 고의 불법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법원은 이게 계약 문제인지 불법행위인지 계약과 별도로 독립된 위법성이 있는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실무를 아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설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더 이상 이 회사와 일하기 싫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해지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지 소속사에 대한 불법적 테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면책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파산 면책을 거절하는 고의 불법 행위는 보통 사기, 횡령, 배임, 폭행처럼 범죄에 준하는 행위일 때 인정되거든요.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 왜 중간에 나가냐는 이유만으로는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계약 내용을 못 지키게 된 상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작정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것이냐 이 지점을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나올 민사 판결에서 고의 불법행위라는 딱지가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니엘의 수백억 빚이 사라질지
평생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파산 안 된다는 기사들을 보면 법리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압박의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기사에 나온 평생 월급 압류 같은 표현은 법리적 확신이라기보다 다니엘 측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소속사 측의 전략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 면책이 된다면 소속사는 1,000억 원의 판결문을 받아도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 이건 절대 면책 안 되는 무서운 빚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도산법으로 보면 뉴진스 다니엘 사건은 현재 단계에서는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속계약 위반만으로 비면책이 아닙니다. 고의 불법행위 판결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어겼으니까 파산 안 된다. 이 말은 도산법 구조상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이런 이슈일수록 이미지나 여론이 아니라 법으로 봐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처음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불필요한 오해에 휘둘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다니엘, 파산은 가능할 수 있다. 로 법을 기준으로 이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